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영리학자 정현우입니다. 저의 강의를 국내외에서 많이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좋은 강의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민연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육식갑자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육식갑자별로의 그 기운이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번 시간에는 신축에 대해서 했습니다. 신축, 까칠하고 세밀하고 치밀하고 신중하고 기능적인 것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성형이라면 이민은 좀 그릇이 큽니다. 그러니까 온열 하룻빛이 어디냐 해가지고 말이 있듯이 띠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요 임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해수 바닷물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게 물이거든요. 물은 뭐냐? 이게 호르몬이에요. 호르몬. 우리 몸에는 건강을 위해서는 호르몬 분비가 잘 돼야만, 그래야만 건강이 좋습니다. 건강. 일소 그러잖아요. 한번 성질을 내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순간 호르몬 분비가 되질 않아요. 멈춰져요. 그 기능이 저하가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일찍 죽는 거예요. 일소 한번 웃으면 호르몬 분비가 잘 되는 겁니다. 신진대사 혈액순환 호르몬 분비, 그 윤활유 같이 호르몬 분비가 잘 되는 거예요. 그 건강하니까 오래 사는 거예요. 그 성질 한번 내면은 일찍 죽고 웃으면은 오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일소 요거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요 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 호르몬 분비가 잘 돼요. 그 호르몬 분비가 잘 된다는 건 뭐냐? 남자나 여자나 그 성적인 욕구가 강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영웅은 호색이에요. 성적 욕구가 강한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건강하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는 간성도화라고 합니다. 천간도화예요. 그래서 남녀간에 이민년이는 임수가 있게 되면은 귀가 건강하고 호르몬 분비가 잘 되고 정력이 좋고 이성 교제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사람이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릇이 커요. 통이 커요. 그래서 밑에다가 수생목 식신을 깔았잖아요. 부자 사주예요. 이민생들이 잘 삽니다. 잘 살아요. 근데 역마 재산이거든요. 역마 식신 역마입니다. 역마라고 하는 거는 좀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 계절의 변화, 상황의 변화, 환경의 변화예요. 12신살에서 역마가 들어오고 그리고 지살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인신사회가. 지각 변동이 많은 거예요. 파란이 만자예요. 그래서 이 역마라고 하는 거는 뭐냐? 변화가 많은 사주입니다. 파란이 많고, 그 대신 변화가 많은 대신 파란이 많고, 좀 안정감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안정감이 부족해요. 그래서 균형과 조화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요 옆에 인신사에는 전부 암장에 무토가 하나씩 들어 있습니다. 문이 관이거든요. 자존심 강해요. 명예욕이 강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남이 나를 무시하거나 남이 나를 좀 이렇게 대우하지 아니하면 그럼 흥분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첨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가반입니까? 식신. 그 다음에 병화 아닙니까? 수국화. 식신생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민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연주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이 사신을 만나면 인사신, 사명살이 됩니다. 그리고 인이 뭘 만나느냐? 해를 만나면 파가 돼요. 우리가 형살이나 파나 해나 원진이 있는데 요 파를 잘 아셔야 돼. 파는 뭐냐? 파탄한다, 깨진다, 망가진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파. 지지에는 뭡니까? 파. 저는 이 파를 애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오묘가 파거든요. 오묘한 신사가 신사. 인해에 가서 진해가 있죠. 인해에 가서 미술을 축진한다. 미술 축진. 요게 다 파입니다. 오묘, 신사, 인해, 미술, 축진, 사신.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해서 참고를 해서 그것도 파라고 하는 그 지지에 그 6개 글을 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이 사주 해설에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민 개축 무호경신입니다. 남명사주. 꽤 이민년이거든요. 이 개축월이에요. 무호의 경신입니다. 사주를 볼 때 무토가 축토에 태어났기 때문에 신강사주가 됩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죠. 고집셉니다. 나의 말 잘 안 들어요. 거기다 인수를 깔았잖아요. 자존심이 강하잖아요. 그리고 무호는 양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 원진의 양인이니까 무정지압이 되니까 무게하늘 무정지압하네요. 성격이 좀 간단하고 단순하고 원만하지가 못하다고 봐야 돼요. 까다롭고 냉혹하고 잔인하고 고집세고 배타적이고 이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성향이. 그 수양을 많이 해야 됩니다. 겸손할 줄 알아야 돼요. 항상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겸손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공의 비결은 다름 아닌 겸손한 것, 남의 의견을 귀담아 듣는 그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영 개척에. 겸손함, 남의 얘기를 귀담아 듣는 그런 겸손함. 우리가 역학을 배우면서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거는 역설적 사고라는 걸 하셔야 돼요.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하는 거. 경쟁자는 나에게 나쁜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남북이 대결하고 이렇게 서로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볼 때 좀 불행하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지만은 이런 남북의 긴장적인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뭐냐 항상 긴장 속에서 살아가요. 위기의식을 갖고 살아가요. 그 위기의식이 바로 뭐냐 우리나라의 이런 경제 발전을 일으켰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위기의식을 느껴야 돼요. 제가 그 전에 해외여행 괌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괌은 뭐냐 정부에서 미국 정부에서 생활비 다 대줘요. 그러니까 기후 좋죠. 생활비 대주죠. 돈 벌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관광 수입으로 그냥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사안일 적당주의 쾌락 향락 유흥 도박 이런 분위기로 살아가는 겁니다. 위기의식이라는 게 없어요. 먹고 살 걱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는 요 사주 자체가 우리가 봤을 때 이런 특징 요소를 잘 알아야 돼요. 신강사주의 추고 원전의 무교화 무정지압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주가 육친을 딱 볼 때 남자 사주는 재를 우선해서 보라 그랬어요. 재는 토국수입니다. 요 개수가 요게 재물이 됩니다. 그럼 재는 남자한테는 여자 아니에요. 2번 소문난 여자 아니에요. 2번 결혼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진이라고 하는 게 뭐가 들어옵니까? 진. 축진 파가 들어오잖아요. 재성의 파 아니에요. 그러면 여자 아내하고의 파탄이 돼서 깨어진다. 이혼수가 나오는 겁니다. 축진 파.
그 초년부터 뭡니까? 조후용신을 보면 축이니까 엄동설원에 물이 많은데 인묘진 동방운으로 들어오잖아요. 목대운이 들어오잖아요. 얼마나 좋은 과정 관적에서 잘 자랍니까? 그게 운이 좋잖아요. 부모 덕을 본다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가난하고 어려운 집안의 자식들이 효자가 많아요. 부자의 자손들은 뭡니까? 불효자가 많습니다.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사람은 엄마, 아버지가 자기들을 학업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수단을 위해서 아주 가난한 가운데 고생하고 어렵고 힘들게 사는 거 보니까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부모가 다 용돈 대주고 화려하게 살고 모든 게 편하다 보니까 그만 그 고마움을 몰라요, 사람이. 그 여기 원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추구 원진. 부모와 뭡니까? 무계합의 무정지합의 추구 원진이에요. 부모 간의 사이가 안 좋잖아요, 아버지하고. 그리고 부모를 원망하잖아요. 항상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마음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역학을 배우시는 분은. 추구 원진하니까 원망하는 마음입니다. 모든 거는 내 탓으로 돌려야 돼요. 남을 원망하는 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은 나쁜 기운이 들어와 가지고 일이 잘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 사주의 특징이 그런 요소를 지니고 있는 요소를 잘 보고 신강사주이기 때문에 동절엄동소라는 추월이니까 바로 동방운과 남방운이 좋다 이렇게 조우용신을 보면은 사주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해 드립니다. 파를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얘기하는 대로 오묘를 하세요. 오묘. 오묘한 신사가 이내에 가서 미술을 축진한다. 그리고 사신. 오묘한 신사가 이내에 가서 미술을 축진한다. 그리고 사신 하면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뭡니까? 요 재물이 축에 착근을 하고 있으니까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부자의 돈이 많아요. 근데 여기에서 한번 고비를 겪는다고 봐야 돼요. 지내서 축진파가 돼가지고 재물이 흔들리는 거예요. 파탄되는 겁니다. 정사대운에 들어와서 뭡니까? 따뜻한 기운을 받아가지고 요 물이 조후가 돼가지고 다시 돈을 버는 거예요. 여기서 운이 좋아가지고 큰 돈 벌다가 요 미에 들어와가지고 충미중 창고문 열리 또 큰 돈 들어와요. 그러다가 보면 이제 사람이 건강이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5세에서 운이 경신대운으로 들어와요. 그럼 경신대운이 되면 운이 동방운이 지나서 서방운으로 서늘한 바람으로 도니까 운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그때는 여기로 봐야 됩니다. 여기. 그게 무슨 뜻이냐?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60평생 살아오면서 쌓아놓은 공덕, 재물, 기반 그걸 가지고 편안하게 휴식하면서 살아간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그때도 먹을 걱정이 없어요. 식신대운이니까. 요런 분석을 잘 하시는 게 사주 감명의 요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 인호가 돼도 화가 있기 때문에 요 신유대운에도 그런 대로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강 남명사주 그리고 요 재성이 많은 성량의 사주 하나를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삼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삼재는 세 가지 합이 되는 띠가 같이 들어옵니다. 인호술, 신자진, 사유축, 해묘미가 같은 시기에 들어와요. 지금 신자진생은 인묘진 지금 삼재에 들어와 있습니다. 신자진생. 요 삼재는 우리가 항상 신경 써야 될 거는 신약사주는 삼재 때 재가 약한 사람이 돈이 많으면 날아갑니다. 관이 약한 사람이 삼재가 들어오면 관이 직장에서 쫓겨나요. 요게 하나의 특징이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삼재는. 그런데
신강사주는 이렇게 신강사주 같은 사람은 삼재가 들어왔을 때 행제를 해요. 남하고 싸워서 이겨나가요. 그리고 그리고 삼재는 나이별로 몇 살에 나쁘냐? 30대 후반과 40대 초반이 나빠요. 38, 39, 41, 42. 그러나 나이가 들거나 50대가 60대가 돼도 삼재가 들어오면 재가 약한 사람은 재물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참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거는 인생의 운명은 자기의 성격, 자기의 마음가짐, 자기의 생활 태도, 이게 길을 지배하는 겁니다. 타고난 선천적 팔자의 기질을 바꿀 수는 없지만은 역학을 배워서 수양을 하면은 관리가 되면은 자기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